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귀한 실험교회 장소로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마음과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 미리 예배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저는 그 사도법인 나눔과 기쁨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여유가 많은 또 인적 자원이나 재물이나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형편이 된 교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뒤로 밀어놓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교회 정책들,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게 옮기면 목사님을 하고 싶어도 또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나그네와 과부 또 고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98년부터 이주민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봉철 목사님, 또 사천에 여러분 후배이신 이정규 목사님, 가까이 이제 여러 해 동안 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주민들을 돌보다가 나눔과 기쁨을 2011년부터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주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풀뿌리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이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문제가 또 우리나라의 저소득 계층의 문제와 똑같이 그 학력이나 정보나 자원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소득 계층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즉 이주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소득 계층 자녀들, 부모들이 다 똑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눔과 기쁨이 실천 원리에서 모델로 삼는 이론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 자본 이론입니다. 사회 자본이 크게 보면 관계와 신뢰, 그리고 정보와 자원, 네 가지입니다. 근데 뒤에 도표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민간이 강한 부분이 관계와 신뢰 부분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웃하고 관계를 맺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정부는 아무리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민간 사회에 깊이 들어와서 관계와 신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복지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보고, 그쵸? 이런 복잡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또 수혜자라고 하는데,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과 기쁨은 관계와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민간의 장점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약 20년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큰 자원이 없다고 하여도 충분히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선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 또는 선한 일, 나눔 이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발달할 때 그 종교와 정치가 사실은 원래 한 덩어리로 있다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전통이 있고 교회가 타락을 하면 사회도 타락한다. 사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의 밑바탕에는 퍼블릭 미닝이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그 프라이빗 영역,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퍼블릭 영역이라는 겁니다. 즉 원래 교육과 또는 자치와 또 입법과 사법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던 기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사를 쭉 지켜보면 교회에서 학교도 독립해서 나간 거고 시청도 교회에서 독립해서 나갔고 입법과 사법도 교회에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퍼블릭 영역이 잘못되면 그걸 독립시킨 어머니의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교육도 뭔가 좀 그렇고 또 자치도 뭔가 좀 문제가 많고 또 여러 영역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그것을 교회에서 독립시킨 교회의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번 징계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도자들에게 사회가 잘못되는 게 다 어디 있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성김을 구분할 수 없듯이 교회 봉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와 하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5개의 글을 여기 도표에서 보면 봉사에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봉사하는 내용들을 보고 하면 또 누군가가 그 뉴스를 보고 신뢰를 가지고 또 같이 결합해서 조직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다시 봉사가 가는 선순환이 가능하고요. 또는 여러분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신뢰로부터 시작해서 조직으로 가고 거기에서 후원을 만들고 봉사로 가고 다시 보고를 해서 하나 이렇게 좋은 일에 선한 일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뢰에서 시작하든 또는 봉사에서 시작하든 여러분이 선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지속하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현재 약 6,900개 중소교회가 참여하고 있고요. 650여 개 읍면동 지회가 있고 180개 시군구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연합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공성을 다시금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성 회복 또 공공성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자원봉사 인증 또 기부물품은행 후원 계좌 개설 미소금융 신문 발행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공공성을 교회가 풀고 간다는 것을 사회와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나눔을 실천할 때 아까 그 사회자본에서 보면 4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면 첫째는 그 이웃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만나거나 또는 소개로 만나거나 누구든지 간에 일상 속에서 계속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다 보면 관계가 형성되고 또 관계가 형성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눔과 기쁨의 대부분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웃과 만나기 위해서 시작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웃과 만날 수 있는 일은 신뢰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프레임 이론을 만든 미국의 레이코프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는 참이냐 진실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가진 사람이 전하면 그 정보는 수용이 되는 거고, 신뢰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정보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다 두고 늘 맞는 말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선생님과는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정보만 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뉴스나 또는 신문이나 모든 미디어들이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분들하고는 사실 신뢰가 없이 계속 정보가 이렇게 옆으로 새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뢰가 되어졌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정보와 또는 자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특히 이제 남자 목사님들이 좀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막 뛰어다니시거든요. 근데 저희들 목회를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게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계속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친구 관계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자원과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8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3일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3일간 같이 다니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10년 지나고 2007년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캐리어도 쌓이고 이건 무슨 일이다라고 다 아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3분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긴 알더라도 우리가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전문가가 잘하나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찍어놨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 이주민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분업이 됐습니다. 인권 문제와 선교를 하는 게 분리가 되는데 보통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인권을 다루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해주느냐 하는데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럼 이 친구는 누가 고쳐줬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병원에서 다 무료로 해줬어요. 그런데도 같이 동행해준 그분이 고쳐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이 동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행해줄 때 안정감도 느끼고 또 그 과정에서 신뢰도 생기고 관계도 형성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네 번째 실천 단계가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이제는 조금 모니터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교회에는 어떤 목사님이 재능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저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옆을 보면 교회 안에도 의외로 진주시 기독교 연합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공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또 살펴보면
의외로 여러분이 동행하는 데 필요한 좋은 자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상공인들과 또 지역의 다양한 그 동아리 모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귀를 열어놓고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전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여러분이 이 하나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퍼블릭이다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소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 기관 중 말고도 사실은 또 다른 영역,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또 여러 가지 무형의 자원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은 자원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제 졸릴 수가 있으니까 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나눔과 마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을 만드는 것이 20년이 지나도 이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여기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들일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현상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서로 마을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초고령화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봤을 때 한 60대면 다 어르신들이 죽어야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60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80이 돼도 일을 해야 되고, 제가 화성소망교회 담임을 하는데 전임 목사님이 87세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더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은 사회인 겁니다. 우리가 70이 되면 뭘 해야 되지? 80이 되면 뭘 해야 될까? 90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100세가 되면 어떻게 하지? 120세가 되면 뭘 하지? 이게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계신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조금 이제 뻥도 치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나눔과의 홍보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최소한 80, 90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거의 하반신 또는 이제 한쪽의 마비 산재당한 환자들이 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인데요. 늘 설교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은 여생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은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씹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산업화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게 도시화와 산업화 아닙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가고, 이제는 대도시가 또 서울, 경기로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마을을 만들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실은 마지막 오늘 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나라 사랑의 뜨거운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에 들어서 교회의 세속화가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교나 무교나 기독교나 다 종교라고 하는 거에다가 치부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보고 또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에서 모든 퍼블릭 미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제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교회를 뭐냐 하면 종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을 통해서 번역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맞습니까? 교회 개혁이 맞습니까? 그죠? 저는 종교 개혁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불교가 언제 개혁을 했습니까? 또 무교가 개혁을 한 적도 없고, 다른 종교들은 한 번도 개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 개혁이 우리가 종교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번역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교회는 프라이빗 영역이 아니라 퍼블릭 영역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회가 개인의 영역으로 되고, 그러면 기복신앙이나 기독교는 뭐가 달라? 라고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그때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잠깐 쉬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베이스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나눔과 기쁨이 하는 몇 가지 중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는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또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미소금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TM이라고 썼는데 이건 텐트 메이킹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 돈도 없으면 다시 하나님이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마중물을 준비해 주실 거다. 그럴 때 저희 나눔과 기쁨 미소금융이 힘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 포럼을 했을 때 희년선교회, 희년뱅크하고 희년은행하고 나눔과 기쁨하고 신나는 조합 3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나눔과 기쁨이 그냥 가난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오글오글하고 우리끼리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중요한 하나의 채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체이자가 없고요. 연체이자가 없다는 건 뭐죠? 네, 일하다가 돈이 없어요. 그럼 저희가 6개월간은 연체이자 없이 그냥 또 이게 유예를 해줍니다. 또 안 갚으면 또 유예해주고 그럽니다. 즉 뭐냐면 카드 같은 경우는 연체되면 한 20%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6%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5천만 원, 처음에는 1,000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계속 크레딧이 올라갈 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대부분 선배도 그렇지만 연금도 다 깨서 교회에다 다 부었고 또 교회 퇴직금도 다 땡겨가지고 다 교회에다 부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눔과 기쁨이 답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 또는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가 텐트 메이킹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고민이 또 되는 겁니다. 저기 옆에 여수는 기독교가 40%, 여기는 4% 아닙니까? 이게 딱 넘어가자마자 여기가 사실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은퇴하고도 돼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자본을 마중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장점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가지고 여생을 잘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회 자본의 활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관계나 신뢰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영역에서 이왕이면 그쪽에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과 만남과 봉사 또 조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텐트 메이킹과 목회 활동을 연결해 본다면 처음에 우리가 은퇴 이후에 자꾸만 우리의 삶을 필요에다가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살지, 아프면 어떡하지, 집은 어떡하지, 또 사모는 어떡하나, 나는 죽어도 되는데
또 우리 사모는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 텐트 메이킹을 고민하시고 또 은퇴를 준비하고 난 뒤후에 80, 90까지 내다볼 때 필요 지향보다는 관계 지향적으로 또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영성을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텐트 메이킹을 설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근로를 여러분이 하게 될 때 그것이 수익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봉사까지도 연결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이야기했고, 예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성전으로서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정체성 또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텐트 메이킹 하니까 뭐 건강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50%가 더 증강된다는 게 하버드대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 이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팔팔하게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봉사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사회관계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져 가고 또 중독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 중독은 여러분 뭐 깊이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안 하지만 술, 담배, 도박, 여자 안 하지만 또 다른 데 왜 뭐 유튜브에 중독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만 혼자서 자꾸만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텐트 메이킹이라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가기금은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 협동조합은 소속감과 일자리를 만들기 또는 소득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적어도 목회자들이라면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협동조합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만큼 나눠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오너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달마다 월급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텐트 메이킹을 하실 때 혹시 여러분이 갑의 관계가 되더라도 할 수 있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협동조합 구조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가기금이 하는 일이 굿즈뱅크입니다. 여러분 푸드뱅크 아까 우리 이문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푸드뱅크가 물품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물품이 오면 우리 목사님 3박스 가져가시고요. 또 목사님도 하시니까 4박스 가져가셔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회복지 사업의 카테고리가 들어가면서는 이때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수혜자가 있어야 되고 일지를 써야 되고 고고를 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푸드뱅크가 좀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에서 나눔가기금의 굿즈뱅크를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첫째, 굿즈뱅크를 하시게 되면 사용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있으면 여러분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진주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도 좀 있고 또 창고로 쓸 수 있는 데도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기부받은 거를 어딘가에 재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워놨다가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나 또는 어떤 마을 잔치를 하거나 그럴 때 모아놨던 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푸드뱅크는 그게 안 됩니다. 푸드뱅크는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교회들이나 연합의 행사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굿즈뱅크는 사업자를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눔가기금이
여러분에게 굿즈뱅크라는 말은 주지만 실제로 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부 물품을 받았습니다라고 신고해 주시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면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할렐루야. 쓰는 것을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선한 일에 쓴다라고 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잔치나 또 이런 데 정기적으로 빵이나 떡, 반찬들을 이렇게 나눠드릴 수도 있고, 또 굿즈뱅크라는 것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건너면 다 기부 받을 수 있는 데를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부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특히 주식회사라는 법인인 경우에 물품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게 지정기부금 단체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교육법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근데 저희 나눔과 기쁨이 그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회사나 이런 법인에서 물품을 받았을 때 저희 나눔과 기쁨에게 연결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나눠주고, 또 지역에 있는 지구와 함께 연합해서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굿즈뱅크를 시작하려면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데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5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2일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눔과 기쁨에 계속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2일만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5명이면 월요일날 2명, 또 목요일날 2명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주로 물품 가져오려면 혼자서 가져오면 골병 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직원이 실어준다 그래도 또 가져와서 내릴 때 또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명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우리 굿즈뱅크를 우리 이쪽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음료 담당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여러분 내려와서 또 구체적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자료도 여러분이 브로셔나 영상 명함들을 만드시면 특히 저희가 이제 영상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장면들을 사진을 한 10장만 주시면 그거를 기존의 영상에다가 이렇게 얼굴만 가리면 되니까 영상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또 브로셔나 명함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물품 수리 같은 것도 목사님 중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같이 붙어서 기부 받았으면 조금 흠이 있으면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는 포장도 좀 이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뱅크를 여러분이 잘 하시게 되면 아까 아침에 우리 이문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한 일에는 항상 마음만 가면 안 되거든요. 손에 뭔가 들고 가야 또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긴급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창고에 무언가를 만들어 놨다가 바로 대응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 나눔과 기쁨의 이제 지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기부를 받으면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본부들의 고민은 기부를 받은 돈을 그 목사님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지회라고 하는 고유번호증과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법인으로 기부를 받은 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준비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눔과 기쁨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신문도 저희가 매달 한 8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잘 다듬어서 또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보다도 좀 영향이 약한 홍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고 싶다는 거예요. 2016년에. 그래서 이분이 하실 수 있겠나 그랬더니 목사님 한 12명, 15명 모이니까 되더라고요. 6년 정도 저희가 홍천 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서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나눔이라든지 모금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게 훈련이 되는 몇 분만 있어도 웬만한 시설들은, 정부 시설들은 그 퍼블릭 미닝을 가지고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회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개인으로 나누는 것보다 지회를 하게 되면 어쨌든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야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지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후원금 관리의 최소 조건이고 지혜의 필요성. 잠깐만요. 지혜를 시작하려면 5명이 필요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 그 다음에 운영이사 해외에 있는 한 사람당 10,000원, 준비 물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3분 정도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교회 모델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신 예배를 하고, 나눔과 기쁨 지혜를 하겠습니다. 재직들하고 다 얘기돼서 바로 지혜를 설립하는 경우를 봤고요. 또 그 지역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택규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계신 목사님은 동네 약국 병원들을 다 다녀서 그분들을 이사로 발족시키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늘 후원도 들어오고 또 소식지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요즘 그 교동협의회라고 아시죠? 혹시 진주도 하고 있나요? 교동협의회. 그러니까 교회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협의회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동협의회라는 게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민자치위원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교동협의회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은 대부분이 교동협의회들을 좀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동협의회를 통해서 하나 이게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기존에 지혜조직이 있지만 지혜조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동협의회를 조직해가지고 지혜외연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 명단도 교동협의회를 통하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이런 거 다 필터링해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동협의회 같은 걸 조직을 해서 동장이 여러분이 보실 때 교회 장로님이다 또는 안수지사님이다 그러면 저기로 가서 우리 교동협의 하자.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뉴스 취재하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른 데서 3군데 이상만 했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해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명함이 바뀐대요. 네? 동사무소가 아니고 행정. 그렇죠. 근데 이름은 지금도 교동협의회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모델로도 할 수 있고 지역 모델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혼합 모델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감당할 인원은 뭐냐면 우리 지회가 돌볼 수 있는 것을 몇 명으로 할 거냐 무시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거기서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거기서 신뢰가 생겨야 되고 이럴 때 무지하면 늘릴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나눔을 시작하고 소외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일들을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신뢰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충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 명절에는 같이 동사무소를 가면 되고 아프면 병원을 가면 되고 경찰서 가면 되죠. 병원도 그냥 가면 무료로 해주나요? 안 되죠. 지부라든지 여기 진주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이렇게
MOU를 해놓은 데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그 진로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여러분이 그것이 익숙해지는 순간부터는 인원이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통장이나 이장이나 시의원, 소상공인들을 여러분이 이 지회나 또는 지부의 임원들로 여러분이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추천하는 것도 그 통장이나 이장, 시의원, 소상공인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추천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꼭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도 좋고 또는 목욕도 좋고 저희가 그동안에 반찬 나눔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어르신들이 장 보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데 차가 없지 않습니까? 이마트도 가고 싶고 여러 군데 가고 싶은데 차가 없으니까 이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 보는 것도 저희가 그 11월 달에 경산에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보기, 그리고 또 지금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나눔금융 3대 사업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미소금융, 그 다음에 구찌뱅크, 지혜 설립. 이런 일들을 해나가려면 나눔은 동행이다라는 기본 철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동행해 주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관계와 신뢰, 정보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는 절대로 관계와 신뢰라고 하는 영역에서 민간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작은 교회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기쁨의 기본 사업의 실버 브릿지 청소년 미소 마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버 브릿지는 예비 은퇴자 또는 은퇴자의 소진 증후군과 빈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소진 증후군 같은 경우는 채플린 상담소 또는 빈곤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바울 HR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브릿지는 청소년의 소속감과 안정감 증진을 위해서 그 청소년 봉사단 활동 또는 재소자들이 들어가면 1년 정도는 아이들이 방치되거든요. 그럼 재소자 자녀들을 또 찾아서 연결이 되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법무부에 교정청하고 MOU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에 어떤 아이가 재소자 자녀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재소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을 픽업해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다시 나올 때, 출소할 때까지 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미소브릿지는 아까 미소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진주에 실행위원이 한 분 나오셔서 진주에서 들어오는 상담권은 그분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사례를 저희가 출장 내려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사례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브릿지는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의 연계인데 반찬 나눔이나 백세 교실이나 고충 상담에 관한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은 브로셔 안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사업이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 기부물품은행, 소액기부 CMS, 미소금융, 신문마켓 또는 텐트메이킹 이 5가지 영역들을 기본 사업 위에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전 페이지입니다. 전 페이지. 네. 저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오류들이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는 기능이 미숙한 부분이 생깁니다. 기부물품이나 기부금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이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좀 짜증나고 또 화도 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숙달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동기의 오류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대상화하거나 또는 나눔을 수단화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오전에 우리 이문수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은 우리가 선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겠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사람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투명하냐, 그다음에 공공성을 지향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외부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되 절대 이웃을 대상화하거나 또 나눔을 수단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동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 부분에서 우리가 디아코니아 또는 성길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 의미를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거나 또 소속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속감은 저희가 전국에 6,900명 목사님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뭔가 이게 교류 채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님이 진짜 출연하면서 신문을 만든 겁니다. 여기 신문에 어디에 누가 뭘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넣지는 않지만 근데 꾸준히 올리면서 다양한 사례들, 또 시범 사업들, 또 정보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좋은 신문을 이렇게 저희가 발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또 특히 더 안 되는 지역들은 저희가 실제로 방문해서 나눔 행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마을 잔치도 하고 집수리 봉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펠로우십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지부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지역에서 이제 여기에 지부가 있다라고 하는 건 5가지 기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기 기부금 모집과 등록, 기부금 집행과 보고, 비정기 기부금 기타, 대규모 물품 기부 이런 부분들을 지부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핸들링 할 수가 있고요. 지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칭 또는 직접 훈련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회 규모가 저희가 지의회, 지부연합회 본부장이 있게 되는데 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이사 5명 정도, 지부는 또 그러한 지회가 3개 이상, 연합회는 또 그러한 지부가 7개 이상이 되면 연합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진주가 지부인데요. 계속 확장돼 나가는 진주연합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직접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습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실습하고 중고 실습 간단하게 한번 따라 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해야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복지조사원 활동을 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 겁니다. 왜? 목사다 그러면은 다 감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에 소속된 복지조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매주 반찬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장보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하는 게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조직 중심으로 소개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눔 자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도 나랑 같이 하면 좋겠다. 시간이 있으면 봉사자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마음이 있으면 기부금이나 물품을 기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좀 달라고 하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나눔과 기쁨의 관점이 여러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고 작은 교회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는가 점검은 필요하고요. 또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사례들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분 이상 모아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또 필요한 사례들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일을 꾸준히 지속하고 싶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기 후원, 물품 후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물품 후원은 여러분 아까 이문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는 물품을 우리한테 주면서 세금 처리를 받는 거예요. 즉 손실로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분기에 우리 기업이 한 2억 원 정도 이익이 났다. 그럼 이 2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재고가 한 1억 5천이 있다. 그럼 1억 5천을 저희한테 기부를 하면 그 기업의 이번 분기의 이익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기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업들은 보람 있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품 후원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급은 끝났고요. 중급으로 넘어가서 기부 후원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양식의 맨 뒤에 보면 그 기부 후원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셔서 월 5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다 5만 원을 적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렇게 1년이나 끊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5천 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만 원 해줄 거면 5천 원짜리 10장을 받아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5천 원은 한 2년 지나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는 코끼리 한 마리보다 개미 100마리가 여러분이 작고 지속적인 일을 계속해 나가는 데는 그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이 필요하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생년월일만 있어도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받겠다고 하면 주민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교회도 헌금 영수증 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비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내는 아까 운영이사들에게는 회비는 기부금 영수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회비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중국에서 점검할 게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힘든 이웃에 문을 두드린다는 게 사실은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든 거거든요. 두 번째, 나는 이웃과 계속 만날 수 있다. 셋째, 이웃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네 번째, 나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동행하면서 채워줄 수 있다. 즉 이게 나눔이라는 게 정보와 또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공동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의 지식이나 자원들을 여러분이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은 이웃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눔과 기쁨을 소개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회복에는 마을 전체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눔과 기쁨은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충무공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천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소외된 이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강남의 부자 동네에도 다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뭐 4, 50억짜리 아파트에서도 반찬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나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매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눔과 기쁨은 소외된 이웃이 마을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회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으니까 아무리 필요한 정보를 줘도 그 정보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니까 계속 우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관계가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가르쳐드린 그 사회적 자본, 사회자본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면 이분이 어떤 부분을 내가 더 도와주면 좋겠다,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투명한 후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단체가 있다. 나눔과 기쁨은 작은 나눔이라도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90% 후원금은 마을에서 쓰도록 규정으로 보장한다. 즉 기회대책이나 이런 데는 거의 70%를 본부가 받습니다. 그래서 본부 사업이나 직원은 또 받습니다. 월드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중앙이 모아온 후원금을 거의 집행하지 않습니까? 나눔과 기쁨은 설립 때부터 그 지회가 모금한 돈은 90%를 지회가 집행할 수 있도록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눔과 기쁨 같은 단체가 아마 각 교단의 선교부가 그럴 것 같아요. 선교부가 보면 선교사들이 파종 내기 위해서 모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고 넣어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의 현역에 있을 때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든든한 모금줄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은퇴하고도 계속 80, 90까지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인 경우는 지정기부 영수증이고 물품도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이고 그 다음에 재능기부 또는 시간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인증 또는 재능기부 증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중에 또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사람은 홍보대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봐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얼굴 이런 거 안 보고 홍보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눔과 기쁨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강의할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 나눔은 그 지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또 여러분 이제 이어서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그 나눔과 기쁨 활동 지원서 받으신 게 있나요? 네. 나눔과 기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간단하게 자기의 내용들을 써서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고민 안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지회 설립이나 또 굿즈뱅크나 미소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을 또 멤버로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눔은 지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눔은 지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